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그림을 소개했죠. 노동과 심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해야 되는 그림이죠. 그렇지 않으면 심동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심동은 노동처럼 육체적 활동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소개했어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신이 있고 신으로부터 파견된 분화된 신이 있고 통상어리라고 부르죠. 또 육체의 다른 면인 넋이 있고 이 둘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욕구나 욕망이 각해서 생각한다 했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어떤가요? 뭐 생물 다 마찬가지지만 일과 소비를 해야 되죠. 일과 소비를 하는데 생각하면서 일하게 하고 생각하면서 소비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더 효과적으로 소비하게 하고 또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일을 할 때는 항상 육체적 활동과 동시에 심동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일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든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분화된 신은 진실과 진리에 입각하여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거죠. 분화된 신. 좀 그림을 좀 소개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물론 분화된 신은 거짓에 입각하여 생각할 수 있다. 신도 거짓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실과 진리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일이 어렵지 거짓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일은 쉽기 때문이다. 그래요. 거짓말도 한다는 거예요. 신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니 물질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공간을 있게 하는 존재도 신이죠. 물질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넋은 물질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으로부터 파견된 신의 사자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넋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신의 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분화된 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달리 얘기하면 넋 또한 분화된 신이기도 하다. 그래요. 물질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으로부터 파견됐다는 거예요. 물질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신의 마음밖에 없으니 물질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에게는 원래부터 있는 신과는 다른 목적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물질과 공간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래요. 원래부터 있는 신, 물질과 공간이 있기 전에도 있고 있은 후에도 있고 사라진 뒤에도 있을 원래부터 있는 신이 물질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물질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에게는 또 원래부터 있는 신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물질과 공간을 유지하는 일이겠죠. 물질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래부터 있는 신이 물질과 공간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물질과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조건이 있겠죠. 그러하기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질과 공간을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얻는 순간 마음의 넋이 생겨나고 분화된 신, 즉 얼과 접촉하게 된다. 그래요. 넋과 얼이 접촉하게 된다. 즉 넋은 마음에서 생겨난 육체의 다른 면이다. 육체의 다른 면이 넋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넋과 얼이 상호작용하며 의식이 생겨나고 얼과 넋이 만나서 이제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얼은 넋을 통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창조 활동을 한다. 그래요. 이 얼은 창조 활동을 하는 거죠. 일을 할 때 현명하게 하고 소비도 현명하게 하면서 문명을 이루어지게 하죠. 문명은 자연 상태와는 크게 구별되죠. 짐승들이 생태계와 비교하면 되죠. 사회를.
창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을을 통해서. 실상 신의 취미는 창조 활동이고 새로운 창조 활동을 위해 을과 넋을 결합하여 인간과 같이 진실과 진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요. 육체가 사라지면 물질과 공간에서의 창조 활동이 중단되니 분화된 신은 넋의 욕구나 욕망에 순응하여 생각한다. 창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넋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죠. 넋의 욕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그래요. 순응해야지. 그런 것들에 순응해서 생각해야지 육체가 유지되면서 창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실상 신의 취미는 창조 활동이고 새로운 창조 활동을 위해 육체가 사라지면 물질과 공간에서 창조 활동이 중단되니 분화된 신은 넋의 욕구나 욕망에 순응하여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욕구와 욕망으로 점철된 잡념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거짓말 한다 했죠.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넋의 욕구나 욕망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래야 육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진실과 진리를 전달하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과 진리를 전달해서 창조활동을 하는 것이긴 한데 우선은 유지하는 게 앞서죠. 유지하면서 창조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짓말도 한다 이 말이죠. 잡념도 만들어낸다. 거짓으로 가득한. 그래요. 욕구와 욕망으로 점철된 잡념, 망상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실상 그러한 잡념이 생각하는 존재가 신이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잡념이 생기지 않잖아요. 실상 그러한 잡념이 없으면 사수무리들이 많기에 굳이 진실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따름이다. 잡념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애초에 아예 잡념이 생겨나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일단 살게 해야 되니까. 잡념 속에서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지를 꺾는 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한다. 그래요. 넋을 분화된 신으로 되돌려 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사실이지만 넋을 신으로 되돌리기 위해 인간을 있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넋을 신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또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생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분화된 신을 통해 새로운 창조 활동을 한다. 그렇죠.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현명하게 일하고 보다 현명하게 소비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이제 진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 진리를 이용하여 일하게 하여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통해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문명이 생겨나며 발전하는 근본 원인이 되며 문명의 발전을 거부한 인간 집단이 천벌을 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사명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며 신의 창조 활동을 돕는 것이다. 이 일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도 문제 생길 수 있고 집단도 어떤가요? 천벌을 받죠. 조선을 봐도 그렇잖아요. 문명이 뒤처졌으면 빨리 개혁해서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옆나라 일본은 개혁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조선은 거부하면서 그래요.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떤가요? 멸망에 이르죠. 그게 천벌인 거예요. 왜? 인간의 사명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신의 창조 활동을 돕는 것이라 했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신의 또 다른 창조 활동인 거죠. 인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저런 잡념, 뭐 근로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자, 뭐 평등, 또 정부가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일 뭐 대충 해도 뭐 정부가 다 알아서 잘 살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다가 그 섭리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쇠퇴하거나 멸망하죠. 그런 거예요. 창조 활동을 돕는 대가는 물론 있다. 그럼 인간은 왜 창조 활동을 도와야 되느냐? 대가 없이 돕느냐? 대가를 제공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누릴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그렇죠. 인간처럼 풍요를 누리는 짐승은 없죠.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있더라도 짐승보다는 풍요롭죠. 안전하게 살면 짐승보다 훨씬 안전하죠. 짐승은 식량을 구할 때도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래요. 경우에 따라 신으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어찌 대가가 작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의식이 만들어졌는 내 넋을 완전히 분화된 신으로 되돌리면 의식이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작지가 않죠. 짐승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어떠한 종류의 일이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야 한다. 그래요. 물론 이 의지는 심동 중 하나이다.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나 욕망과 의지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심동 중에 하나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심동을 다루었으니 이럴 때 중요한 의지를 다루어야 되겠죠. 일할 때의 의지는 욕구와 욕망과는 또 다른 것이죠. 구별되죠. 소비는 하고 싶은 활동이다. 식욕이 생겼을 식욕이 생겼을 때 먹고 싶어하고, 수면욕이 생겼을 때 자고 싶어하고, 성욕이 생겼을 때 섹스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은 소비를 통해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며, 소비의 대상을 구하는 활동을 했다 해서 욕구나 욕망이 해결되지 않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따라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그렇죠. 구하는 활동을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이 일인데, 일할 때는 위험이 따를 수 있죠. 문명이 발전해 있지 않으면 그 위험은 굉장히 크겠죠. 사냥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맹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만일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식량이건 주택이건 그래요. 뭐 의복이건 뭐 놀이도구건 또 뭐 욕구를 해결하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하려 할까요? 뭐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굳이 뭐 일하려 하지 않겠죠. 일을 하지 않아도 욕구나 욕망이 해결되는데 불필요한 활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뭔가요? 의지는 하기 싫은 일을 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활동을 할 때는 하기 싫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죠.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누군가가 소비 대상을 무료로 받지 못하는 이상 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죽죠. 그래요.
협업과 분업, 인간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노동과 심동을 동원해서 일을 한다. 그것을 얘기한 거죠. 협업과 분업. 이걸 맨 앞에 넣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심동을 설명을 한 뒤에 해야 되니까. 협업과 분업. 협업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렇죠. 혼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협업을 왜 하느냐, 또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나 혼자서 할 수 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을 때 협력하여 일한다. 협력하여 일하는 게 협업이죠. 짐을 옮겨야 하는데 옮겨야 하는 짐이 무거워 혼자서 옮길 수 없는 경우, 혼자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거예요. 뭐 도구를 사용하거나 안 하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여 옮길 수 있다. 그렇죠. 같은 일을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합치는 거죠. 혼자서 꼭 분업을 해야지 함께 일해야 되는 건 아니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같이 해야 되죠. 혼자서 옮길 수 있는 짐이라고 하더라도 짐이 제법 많고 혼자 옮기기에는 제법 무거운 경우 여러 명이 옮길 수 있다. 어떤 경우는 한번 또 예를 살펴봐야 되겠죠. 한 명이 옮기는데 1시간이 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옮기면 20분이 걸린다면 두 사람이 함께 옮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럼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 협력하여 일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옮기는데 30분이 걸린다면 두 사람이 일한 시간을 더하면 1시간이니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일하면 한 사람이 일할 때 1시간이 걸렸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럼 더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투입한 시간을 합치면 1시간이잖아요. 각각 다른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 대상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옷을 만들 때에는 옷감을 생산한 뒤 옷감을 재단하고 조립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단추나 지퍼를 달고 단추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다 다른 일들이죠.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옷감을 생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옷감을 재단한 뒤 조립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단추나 지퍼를 달고 단추 구멍을 만들 수 있다. 다 다른 일들이죠. 그것을 이제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다른 일들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이 일을 모두 수행하여 한 번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세 사람이 일을 나누어 있을 때 세 번을 만들 수 있다면 일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다. 한 사람이 한 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했는데 세 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일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죠. 각각이 모든 일을 했을 때도 세 명이 하루에 세 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지만 세 명이서 나누어 일했을 때 네 벌, 다섯 벌, 여섯 벌 등 보다 많은 양의 옷을 생산할 수 있다면 각각 다른 종류가 다른 일을 하며 협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결국 분업은 소비 대상을 공급할 때 다양한 종류의 일이 필요한 경우 여러 사람들이 일을 나누어서 협력하며 하는 일이다. 그래요. 그 분업을 할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분업을 하는 어떤 생산업체를 보면 분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2배, 3배, 4배, 10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 또 한 가지 일만 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되고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한 가지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래요. 그 다양한 일에 전문가가 되기 어렵죠.
숙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숙련도 때문에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가 많죠. 분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